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200% 이상 올랐다는 이유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SK스퀘어, 현대로템 등 올해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대형 주도주도 12월 들어 대거 투자 경고 종목에 올랐는데요. 이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10거래일 동안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위탁증거금 100%를 징수하는 등 수급에 제한이 생기는 만큼 투자자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요건을 단순 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등으로 변경하고 시총 상위 종목은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성화재 주가가 장 마감 직전 돌연 28% 급등했습니다. 삼성화재 주가는 최근 1년여간 줄곧 55만 원 이하를 유지했지만 이날 오후 3시 20분쯤 갑작스럽게 상한가 가까이 치솟으며 63만 원에 장을 마쳤고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7%가량 높은 52만 원대에 손바뀜되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주문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삼성그룹주 관련 ETF가 삼성화재 편입 비중을 확대했을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롯데칠성이 내년도 해외 자회사 수익성 개선 및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 기대감에 오늘 9%대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롯데칠성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수익성 개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며 해외 자회사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한 주요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브라질, 인도, 작황, 호주로 내년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동양고속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 소식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천일고속도 오늘 26% 상승하는 등 관련 종목도 함께 급등했는데요. 동양고속과 천일고속, 신세계 센트럴 등이 터미널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재개발에 따른 부지 및 지분 가치 상승 기대감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김현주입니다. 오늘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우리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단행이 됐는데요. 그러나 이 호재가 우리 증시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인 오라클의 실적 부진으로 시간 외 거래에서 12%나 낙폭을 키우면서 우리 증시에도 부담이 됐는데요. 오늘 양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죠. 9월과 10월에는 이 대형주들이 끌고 가는 장세가 지속이 됐다면 이번에는 다소 개별 종목들이 더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의 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신들의 매매 신호 함께 받아가 보시죠. 오늘은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수익이라는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주식 강해사 이용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됐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그런데 오늘 시장은 또 다 약보합으로 하락세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일장의 흐름을 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모든 분들이 기다리셨던 이제 금리 이슈 이벤트가 끝이 났죠. 이제는 금리 같은 매크로에서 실적으로 투자자의 심리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시장은 우리 선물 옵션 만기일과도 겹쳐지면서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흐름이었었는데요. 특히 시가총액의 대형주 상위 종목들이 투자 경고가 무더기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러한 상방이 제한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실적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내 증시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26년도를 앞두고 우리가 미리미리 공략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가 이번 시간 안에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죠. 바로 시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시장을 대하는 태도는 한 가지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시장의 트렌드에 맞춤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상승장, 강세장이죠. 행보장, 업종별, 테마별, 순환매장, 그리고 하락장에 따라서 맞춤 전략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를 통해서 시장의 하락에 대비하고요. 상승을 극대화시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 나가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장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건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증시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되는 상황이었죠. 자, 어느 구간에서 멈췄냐면 저가 대비해서 38.2% 상승했던 지점이 바로 4,161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저항 라인 때였죠. 요 선, 이 선을 최근에 넘지 못하는 선에서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단기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에서 가장 중심축이 될 부분 중에 하나 바로 실적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실적 장세를 앞두고 우리가 개별 테마, 실적주, 개별 테마주, 그다음에 실적 장세를 앞두고 실적 강세주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앞으로의 상승 흐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어느 구간을 공략을 해 나가야 되면 자, 중요 라인 때는 이 전 저점을 한 번쯤은 이탈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 앞서서의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삼각 수렴이 됐던 구간이죠. 이 수렴의 끝자락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한 반등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에 강한 반등 흐름 기대해 보면서 우리는 상승장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 안에서는 대형주를 당일에 공략하는, 단타로서 공략하는 대형주 당일 단타 매매법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분할 익절을 하고요. 남은 비중을 수익률을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그 공간 안에서 일동제약을 공략을 했었죠. 첫 번째 4%대에서 분할 매도를 했고요. 두 번째 12%대에서 분할 매도를 한 이후에 무려 28%까지 올라갔습니다. 28%가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1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 이렇게 분할 익절과 남은 비중을 수익률을 극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의 상승 흐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계좌 수익률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단타가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물론 각각의 증권사마다 자동 감시 주문을 통해서 예약 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횡보장, 테마별, 업종별, 순환매장에서 사용하는 이 파도타기 기법을 통해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에너지를 모으고 나서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나서 돌파했을 때 첫 번째 공략 타점입니다. 그리고 눌렸다가 반등이 이어지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두 번째 타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돌파와 눌림을 모두 공략할 수 있는 우리가 파도 타기 기법을 통해서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방법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 하락장 기회의 장에서는 여러분들께 성공률 85%에서 90% 가까운 이 황금 나침반 지표를 통해서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은 하락장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따라서 우리가 대형주 당일 단타 공략법과 파도타기 매매 기법을 통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주 당일 단타 공략입니다. 자,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을 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대형주 당일 단타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예요. 오늘 일동 제약까지 진행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총 37종목을 10월 31일부터 공략을 했고요. 4종목 실패 후 33종목을 따냈죠. 성공을 해냈기 때문에 성공률이 89%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6개월에서 1년까지 길어진다면 성공률 한 80% 중반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분할 매도를 챙겨놔야 돼요. 그리고 남은 비중은 수익률을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안에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파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빠른 당일 익절 이후에 수익률 극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략했던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일동제약이죠. 12월 11일 공략을 해서 무려 15.06%라는 상승 흐름까지 당일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공략했던 우리가 테라뷰 같은 경우에는 공략하고 나서 상한가 달성하면서 15%까지 급등에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최고가 상승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기간입니다. 이 종목들 당일날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의 상승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분할 익절 이후에 남은 비중을 상승한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략했던 종목들 한 종목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오늘 공략한 종목입니다. 바로 일동제약이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캡처해드려요. 자, 날짜하고 시간 다 나와 있게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하나하나 올려서 날짜 보이게 한 다음에 찰칵 캡처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죠. 날짜 그리고 시간 12월 11일 날 제가 좀 깔끔하게 잘라왔어야 되는데 위에가 좀 남아있죠. 네, 9시 9분에 우리 함께하는 그 공간 안에서 이 일동제약을 36,500원에서 36,900원에 공략을 했습니다. 그 공략한 이유가 뭘까요? 자,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때 공략을 했는데 상승 랠리가 강하게 이어졌어요. 강하게 이어졌고 상승 이후에 한 번 쉬어갔죠. 쉼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를 했을 때 이 전 고점들을 모두 다 넘겼을 때 그것도 거래량을 전 거래일의 300% 가까운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우리가 기법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면 저점을 올리는 이 상승 추세 그리고 저항 라인대가 일정한 상승 삼각 패턴이죠. 상승 삼각 패턴의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면 눌려도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겁니다. 말씀을 항상 제가 드리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6,500원에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때가 쭉 내려오면 이때가 여기 보이시죠? 9시 9분 시간 다 나옵니다. HTS에 이 시간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제가 공략한 시간이 9시 9분 이 캔들이죠. 정확하게 돌파했을 때 공략을 했고요. 공략하고 나서 무려 15.06% 당일에 상승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공률이 80에서 90%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분할 익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다 날짜 제가 아주 힘들어요. 원고 만들어 올 때마다 아주 하나하나 캡처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믿어 의심치 않아 주시는 그런 의심하지 않는 분들 특히 신뢰를 더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정도는 감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시 1분에 10시가 이때예요. 10시 1분이면 요때겠죠. 쭉 한번 올려보면 이때 우리가 이때 공략을 하고 나서 요때 공략을 하고 나서 여기 9시 9분이죠. 요때가 9시 9분입니다. 공략하고 나서 자 4%대 37,950원 그러니까 공략을 했을 때가 36,500원에서 37,950원 약 4% 정도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나서 절반 매도를 진행했죠. 그리고 남은 비중을 홀딩하면서 11시 57분 여기가 11시고 12시 치니까 거의 이 정도죠. 11시 57분 쭉 한번 올려보면 요때입니다. 요때 정확하게 남은 비중을 절반을 또 추가 매도를 했죠. 매도한 다음에 제가 보시면 49,950원입니다. 정확하게 이때 매도하고 나서 하락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일동제약 2차 상승 VI까지 달성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일날 28%까지 올라갔었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하게 타점들을 잡아가는 시간 명확하죠. 공략했던 이유도 확실한 근거가 있고요. 매도했을 때에도 명확한 매도 기준과 안정적으로 챙겨나가는 부분에서 1차
매도, 그리고 2차 매도는 최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어깨선에서, 이거 어깨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머리하고 한 맞박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11시 57분 여기죠. 11시 57분 이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최고점 부근에서 요때입니다. 쭉 11시 57분 요때이기 때문에 쭉 한번 올려보면 요때죠. 요때 매도를 하면서 우리가 안정적인 분할 익절을 통해서 이때가 4% 가까운 상승 흐름, 이때가 12% 조금 넘어갑니다. 이렇게 당일에 4%와 12%의 분할 매도를 통해서 남은 비중은 남은 비중 이때 50% 비중 매도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남은 비중 25% 비중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비중이 남아있죠. 이 4분의 1 비중은 홀딩하면서 다음 거래일까지 본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공간에서 소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공략을 해서 당일 만에 28%라는 상승 흐름, 그래서 최대 15%까지의 상승폭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종목이 더 있죠. 바로 어제 공략하고 상한가까지 달성한 테라브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 날 9시 14분입니다. 9시 14분이 여기죠. 9시 14분. 이때 왜 공략을 했냐면, 자, 이때 공략을 했었죠. 이때 공략한 이후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항 라인대, 이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돌파하고 한 차례 눌렸을 때 저는 공략을 했는데, 눌렸다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올라와 줬을 때 이때가 정확한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공략을 한 이후에 이렇게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눌려도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9시 19분, 여기가 9시 20분입니다. 9시 19분이 여기겠죠. 쭉 한번 올려보면 여기입니다. 그러면 요때 제가 남은 비중, 그러니까 절반 비중 18,800원 라인대를 이때 안정적으로, 이것도 한 4% 정도 돼요. 18,000원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18,800원 4%대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비중은 15%까지의 상승폭이 나왔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분할 익절한 이후에 남은 비중의 수익을 극대화. 다음 종목 한번 보면 이렇게 보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결국에는 이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상한가. 우리가 사면을 공략하고 상한가 갔던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교육해 드렸었는데, 사면에 이어서 두 번째 상한가 종목인 테라브입니다. 자, 오늘 일동제약의 세 번째 상한가를 기대했었는데 아쉽게도 28%대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제한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상한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챙겨놓고 남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분할 매도 4%대, 12%대 이렇게 챙겨놓고 남은 비중을 이렇게 뭐 2차 상승 VI나 혹은 상한가나 이걸 내가 종목들을 대형주를 매수해서 상한가까지 가야지 하고 기다리는 매매는 정말 올바르지 못한 매매입니다. 안정적으로 챙겨놓고 나서 남은 비중을 극대화를 시켜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2월 3일 날 공략했던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정확하게 날짜 다 가져왔죠. 12월 3일 날 9시 35분입니다. 여기 12월 3일 날 9시 35분이죠. 이때 빨간색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다 왜 공략했을까요? 자,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 그리고 저항 라인대,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을 돌파했을 때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략한 이후에 9시 38분에 안정적으로 분할 매도를 진행했고요. 요때죠. 안정적으로 분할 매도를 진행했고 48만 5천 원에 분할 매도를 진행하면서 남은 비중은 19.57%라는 상승폭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매매. 이 종목은 아직도 남은 비중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번 종목은 제 일봉도 가지고 왔습니다. 사면입니다. 사면 1봉 보면 이 당시 때 이 저항 라인 대를 돌파했을 때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는 분봉 기준으로도 매력적인 타점이 나왔을 때에는 무난하게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겠구나. 왜냐하면 일봉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자, 남은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공략을 하고 공략한
분봉 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갈 때는 잡기가 어려워요. 막 치고 올라갈 때 잡노트에서 잡아버리면 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확실하게 올라가는 그 타점을 확인하고 나서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 이때 공략을 했죠. 정확하게 9시 25분입니다. 보면 이때도 9시 25분이죠. 9시 25분 공략 이후에 10시 3분, 10시가 이때가 10시죠. 10시 3분이 요 정도입니다. 쭉 올려보면 요때죠. 요때 안정적으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절반 비중을 챙겨놨고요. 남은 비중을 홀딩하면서 상한가까지 만들어냈었죠. 이렇게 우리가 상한가 그리고 28%까지 급등한 종목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원동력이 바로 분할 매도에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2, 3% 먹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자신감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욕심을 냈을 때 이 욕심을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엔 손절로 기결되는 경우 혹은 물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안정적으로 챙겨놓고 나서 남은 비중을 대응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특히 주도주를 통해서 공략한다면 상한가 가는 종목까지도 지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SPG 같은 경우에도 9시 20분 이때죠. 공략했을 때 이때 공략했습니다. 상승하는 흐름 거기다가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 공략을 했고요. 공략하고 나서 10시 45분에 이때죠. 정확하게 10시 반과 11시 절반 구간이니까 이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47,000원에서 절반 매도 남은 비중은 13.95%까지 이렇게 대형주를 당일날에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매매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다가 그 이후에 분할 익절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삼성 에피스홀딩스 이 종목 더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2월 3일 날 공략을 했고 같은 날 절반 비중 매도를 하면서 남은 비중은 24.46%까지. 그리고 삼형 같은 경우에도 공략해서 상한가 갔던 종목이죠. 공략하고 나서 요때 공략을 했습니다. 요때 공략하고 요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챙겨놨고요. 남은 비중은 홀딩하는 상황에서 39.7%라는 상승 흐름. 고영도 마찬가지로 공략하고 나서 당일날 13%라는 상승 흐름 만들었던 종목이죠. 고영은 대형주 당일 단타 매매 중에서 가장 많은 공략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공략하고 나서 44.5%라는 상승 흐름. 최근에는 함께했던 공개 방송에서도 공략을 했었죠. 자 이렇게 SPG 같은 경우에도 공략하고 이때 공략하고 49.65%라는 상승 흐름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날에 안정적으로 2에서 3% 챙겨놓고 남은 비중을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형주 당일 단타 매매 그 이후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매매까지 나는 정말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시청자분들과 저와 함께한 그 공간 안에서 제가 매일같이 연습을 도와드립니다. 저도 연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략을 하는 실전 연습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셔서 함께하는 공간에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에서는 다소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단기 조정일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금 이 상승세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점들 말해주셨는데요. 이제 핵심 포인트는 실적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테마와 우리가 실적 강세주들을 미리 한번 담아보면 좋을 텐데요. 이 부분들도 우리 전문가님과 계속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장 핫테마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장 핫테마는 우주항공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로 민간주도 상업 우주 시대가 열리자 국내 방산 중소기업들이 우주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관련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국내 중소 방산 기업이 보유한 정밀기계, 전자기술, 통신장비 등은 우주항공 부품 제조 기술과 연계되는 만큼 방산 우주 융합 시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약 1조 5천억 달러, 약 2,200조 원 가치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에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우주항공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주항공 테마 기업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시작에서는 2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0.46%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두 번째는 스피어입니다.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특수합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뒤 다시 한번 오늘 장에서 17%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는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팻말로 전략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수 시그널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한국 우주항공 테마가 잘 갔어요. 그 가운데에서 사실 그동안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은 눌리기는 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국항공 우주를 더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전에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죠. 오늘의 한국항공우주의 메리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스페이스 X가 내년에 증시 상장을 추진을 하는데 역대 최대입니다. 최대 규모예요. 약 1조 5천억 달러인데 한화로 약 2,200조의 규모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이렇게 내년부터는 우리 앞서서의 이 주도 업종 중에서 한 축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2026년도에 누리호 5차 발사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항공우주 쪽 굉장히 산업 자체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실적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죠. 이제는 실적이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한국항공우주는 3분기의 실적이 부진했어요. 하지만 4분기부터는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주가 계속해서 쌓여나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성장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우주항공 테마, 이 산업이 확장이 됨에 따라서 실적을 동반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항공우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더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5년도 6월, 7월, 8월 보시면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 때 10만 4천 라인 때죠.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윗꼬리 달고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윗꼬리를 달고 이게 10만 4천 라인대였습니다. 이 10만 4천 라인대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럼 또 무너집니다. 강력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강하게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이 상승 추세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전에는 상승 추세가 제한되는 박스권 흐름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걸 강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이 이후로부터는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 라인대는 굉장히 명확하죠. 그럼 저점을 올리고 저항 라인대가 일정한 상승 삼각 패턴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는 상승 삼각 패턴의 중심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전에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지금의 비중을 극대화시키기보다는 이때 분할로 들어가시고요. 이때 공략하시면서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수렴의 상당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을 통해서 대응 진행해 보시길 바라면서 돌파 이후에는 대시세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꾸준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매수 시그널을 주셨고요. 일단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4분기 실적이 상승할 만한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모멘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타점들을 잘 잡아서 이 박스권 상단까지의 상승률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인데요. 이 부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상의해 가면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스피어인데요. 오늘 시세 굉장히 강했습니다. 17%대나 올랐는데 자,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지 팻말로 확인해 보시죠.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수 시그널 주셨어요.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말해주셨는데 스피어가 수주 계약 소식에도 사실 거래량이나 이런 상승률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던 게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특히 이 스피어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스페이스 X 때문이죠. 이 스페이스 X가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페이스 X에 이 특수합금을 장기 공급하는 이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총 1조 3천억 규모입니다. 약 1조 4천억 가까이 됩니다. 이걸 10년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 13년까지 계약을 연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시가 뜨고 나서 2연상을 갔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타 방송에서 이 종목을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나서 좀 운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공시가 나오자마자 2연상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좀 아쉬워요. 하지만 이 수주를 따낸 상황에서 이것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이제 우주항공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로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과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이제는 우주항공 소재로서 이제 포지셔닝을 전환했고 이 증권가에서는 민간 우주 탑티어의 공급업체로서 도약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종목 중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죠. 장중 21%, 17%에서 21%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편말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렇게 과열됐을 때 공략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매수 편말을 든 게 아니겠죠. 명확한 타점을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2025년도 8월부터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저항 라인대,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넘기지 못하고 이 하락에 대한 영향권 안에 있다가 오늘 넘겼죠. 불과 이틀 이 거래일 전에 넘기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 음봉 윗꼬리를 달면서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꽉 찬 양봉으로 돌파에 성공을 했죠. 이제는 하락 추세에 대한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단기 건강한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하는 흐름들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의 다음 거래일에 시초가마자 바로 공략하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 과거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갈 수가 있지만 신규로 보실 분들 두 가지 타점을 잡아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종가 보시면 자, 요 구간이죠. 오늘의 종가 요 구간을 상승하면서 이 오늘의 고가를 돌파했을 때는 우리가 돌파 관점으로서 또 지켜보실 수가 있고요. 돌파 관점.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눌림입니다. 눌릴 때 어디까지 눌릴 가능성이 높냐? 이 구간이죠. 저항 라인 때 저항. 이 구간을 쭉 이어보면 이러한 저항선이 생깁니다. 이 형성되는 이 저항 라인 때에 과거의 저항 라인 때였다가 이제는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 때로 전환이 되겠죠. 따라서 이 눌림목에서 눌렸을 때 공략하는 게 아니고요. 눌림목은 반등했을 때 공략을 하는 겁니다. 눌림 이후에 반등했을 때의 초입 구간에 공략을 하게 되면 우상향에 대한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여러분께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피어와 관련해서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수급 체결 소식이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전망 알려주셨고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오늘 기점으로 다시금 이 상승 전환을 하려고 하는 스피어입니다. 눌림목에서 반등해 볼 때 이제 공략하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공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장 강세 개별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일동제약입니다.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중국 포순제약과 약 3조 원 규모의 경구용 저분자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비만 포트폴리오를 추가했는데요. 내년은 전 세계 시장에 경구용 비만약이 출시돼 이로 인한 시장 전환이 예상됩니다.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 역시 기술 이전 평가 가치를 상향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동제약 역시 다수의 글로벌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오늘 장에서는 24.6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강세 개별주 일동제약이고요. 화이자가 먹는 비만약 시장에 불을 지폈고 이 수혜를 일동제약이 오늘 함께 받았던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올랐는데요. 전문가님, 일동제약 오늘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보면 거래량도 올 하반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크게 봤을 때도 지금이 굉장히 높은 자리더라고요. 현 시점에서는 공략을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그 공간 안에서 함께 공략했던 일동제약.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기쁘게 웃으면서 보고 계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오늘 이 종목을 함께 공략하고 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자랑을 올려주셨어요. 뭐 사진도 찍고 캡처해서 인증글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자, 이 종목 오늘까지의 흐름 좋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 건지가 더 중요하겠죠. 바로 만나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포인트를 몇 가지 짚고 가셔야 됩니다. 자, 화이자가 3조 원 규모의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먹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비만약 파이프라인 신약 후보 물질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먹는 약 시장에 비만 치료제 먹는 약 시장의 급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앞서서 화이자가 임상 1상의 기업에 기술을 도입했죠. 라이센스 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동제약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1상을 완료한 이 먹는 비만 치료제가 임상 1상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냐면 4주 만에 무려 최대 13.8%의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보였어요. 자, 화이자가 임상 1상의 기업을 라이센스 인을 했죠. 그래서 이 일동제약도 이 먹는 치료제 임상 1상에 대한 이 기술을 이전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이제는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가 어떤 종목입니까 했을 때 당당하게 일동제약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2026년도에 이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 2상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우리가 함께 공략을 했었죠. 앞서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시 9분입니다. 날짜 다 체크한 거, 캡처한 거 확인되실 거고요. 이때 공략을 했었죠.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 상승 삼각 패턴의 고가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 공략을 했었고요. 공략한 다음에 1차 분할 매도 10시 1분, 여기가 10시이기 때문에 10시 1분은 쭉 한번 올리면 여기죠. 그리고 11시 57분, 여기가 11시입니다. 여기가 12시고요. 57분 여기에 쭉 한번 올려보면 이때 2차 분할 매도를 통해서 4%와 12% 분할 매도 이후에 남은 4분의 1 비중은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이후에 15%까지 추가 급등 2차 상승 VI까지 달성에 성공을 하면서 28%까지 올라갔죠. 자, 이랬던 종목이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단기 목표가와 우리가 오늘 공략하려고 했었는데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 계시죠. 한 끗 때문에 지켜만 보고 놓쳤던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워낙 명확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핫한 파이프라인이 바로 비만 치료제죠. 거기다 이제는 주사가 아니라 먹는 비만 치료제가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동제약에 대한 상승 흐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깊은 조정보다도 제한된 조정 이후에 강한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1차 상승 파동에 이어서 저가 대비해서 오늘 오름폭 보면 오늘 단기 고점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고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저가 대비해서 123% 상승했던 가격대가 42,130원입니다. 또 오늘 고가가 얼마죠? 42,000원이죠. 거의 이 저항 라인대를 저항받고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눌릴 수가 있냐? 자, 1차 조정 라인은 39,100원 라인대입니다. 저가 대비해서 정확하게 100% 상승했던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서 단기 눌림 이후에 반등의 초입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 구간을 이탈한다 했을 때는 좀 하단까지 열려 있지만 이 구간까지는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단기 눌림 이후에 반등 혹은 돌파했을 때에 대한 돌파 타점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 일동제약처럼 함께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실시간 공개 강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12월 8일 날 고용 공략했고 9% 상승 흐름 다 글씨 적어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듣지 않으셔도 돼요. 보면서 진행하셔도 충분하고 이렇게 종목들 꾸준하게 공략했기 때문에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참고해서 함께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오늘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됐고 제한된 조정 이후에 또 다시금 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이용철 전문가님의 투자 꿀팁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과 같은 강세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대형주 당일 단타를 통해서 분할 익절 이후에 수익률을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나는 단타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혹은 직장인분들은 파도 타기 매매 기법을 통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하는 5가지 선물,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등대 캔들 포착 검색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포착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수렴 후 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략하는 기법이 바로 파도 타기 기법이에요. 파도가 크게 치다가 수렴하면서 작게 치고 돌파하면서 다시 크게 칠 때, 돌파했을 때 첫 번째 공략, 눌렸을 때 두 번째 공략하는 게 파도 타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공략 종목 보시면 파도 타기 기법 해당했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중요 저항 라인 대가 꾸준하게 있고요. 이 저항 라인 대 그리고 지지 라인 대가 계속해서 있죠. 그러면 하락 삼각 패턴의 저항 라인 대를 오늘 강력하게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눌려도 제한된 눌림폭 안에서 우상향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10만 1,50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10만 700원, 10만 7천원, 손절가는 9만 6천원 기준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면 프로티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와 단기 고점을 낮추는 이 하락 추세, 이 구간을 돌파했죠. 오늘 4%라는 상승 흐름으로 돌파를 했고 거래량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200%인데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이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과열된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죠. 따라서 오늘의 상승 이후에 점진적인 우상향 기대하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 기준가는 95,50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103,500원, 손절가는 87,500원 기준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롯땡땡땡땡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좋은 패턴, 어떤 패턴이죠? 상승 삼각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돌파에 임박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돌파 이후에 강력한 상승 흐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3,000원 이하, 1차 목표가 24,000원, 손절가는 22,000원 기준 잡고요. 이러한 종목들 공략했을 때에는 이러한 높은 상승 흐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경험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바로 히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이번 히든 종목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만한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우리 히든 종목을 드릴 때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종목으로 많이 드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히든 종목을 워낙 많이들 좋아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도 그냥 괜찮은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반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4분기부터 믹스 효과로 성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증권사 목표 주가 또한 48,000원에서 66,000원까지 상향이 되었고요. LNG, 그다음 LPG, 암모니아 추진, 고부가 가치 선박이죠. 글로벌 발주량이 증가하면서 엔진 수주 확대로 이어지는 상황. 따라서 실적은 계속해서 강세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3분기 수주가 1조 7천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 3조 9,880억 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작년에 역사상 최대 수주를 달성을 했는데 올해 뛰어넘었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강력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땡땡땡 종목 올해 선박 엔진 최대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사 이래 가장 많았던 지난해 수주 성과를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증권사 목표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실적에 기반한 종목, 내년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메이저 수급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특히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11일 오늘 조금 매도를 했는데요. 그 매도한 빈 곳을 기관이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투신이 가득 메웠고 투신이 강력하게 매수한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주봉 보면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급등 이후에 눌림목의 반등의 초입 구간, 일봉 구간으로 보였을 때에는 자, 저점을 올리는 상황에서 저항 라인대,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했고 눌림의 첫 번째 구간이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한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까지 내일 바로 반등하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반등 흐름 기대해 보시면서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명은 함께하는 공간에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가격 전략 접어드리면 매수 기준가는 45,150원 이하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48,200원, 손절가는 42,500원 기준 잡고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대형주를 당일에 단타로서 공략하는 기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도 타기 기법 통해서 함께 종목들을 공략을 했었죠.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일동 제약을 통해서 정확하게 4%대와 12%대 분할 익절을 했고요. 남은 비중을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에는 이러한 지수의 상승 흐름보다 더 높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우리가 못해도 지수의 상승 흐름을 뛰어넘는 계좌 수익률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모든 분들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워낙 바쁩니다. 정말 주식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파도 타기 기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업종별, 테마별, 수단매장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돌파했을 때 이때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눌렸을 때 공략할 수 있는 파도 타기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유 있게 공략하는 습관까지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어려워요. 혼자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늦게까지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5가지에 대한 혜택들 모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수익이란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해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선박용 엔진 업체에서 골라주셨고요. 증권사들의 잇따른 목표 주가 상향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나 외국인의 강한 수급도 확인되는 종목이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지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들이 늘고 있으니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